반갑습니다. 하랑도반 여러분, 하랑도반 프리미엄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방금 1시간 정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땀을 흘려가며 이제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두 번째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내용을 좀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방송을 다시 지금 켰고, 요새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좀 지루한 시간을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우리가 오고 있는 벌써 6월이죠. 6월 달부터 해서 연말까지 흐름, 이제 좀 좋은 흐름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어제 방송에서 좀 이야기하지 못한 리플 XRP에 관련된 이제는 조금 한번 다뤄볼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다뤄드리고 싶은, 진짜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진짜 미네랄에 대한 진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오늘 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시간 같은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파이팅 해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플 XRP의 이 차트예요. 이 차트인데, 요게 지금 리플 XRP고, 빨간 게 이더리움이고, 보라색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면, 지금 이더리움, XRP 같은 경우가 예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2017년 3월에, 이때 3월인데 이때까지 혼자 안 오르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나게 오르고 다시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때 엄청 오르죠. 비트코인 계속 오르고 있을 때, 보라색 비트코인이니까 오르고 있을 때 XRP는 안 올랐어요. 그쵸? 그리고 2017년 연말에도 똑같아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정고를 거쳐서 지금 여기가 정고였죠. 정고 넘어서 계속 올라갈 때 XRP는 여기서 혼자서 6개월 동안 횡보를 해요. 이더리움이 먼저 이만큼 올라가고 계속 할 때 또 횡보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XRP가 올라가기 한 달 전부터 이더리움도 엄청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엄청 올라가요. 그때 XRP는 가만히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XRP가 엄청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의 시총을 잠깐 넘기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하죠. 21년도 역시 똑같아요. 계속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렇게 올라갈 때 XRP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소송당해서 며칠 만에 마이너스 70%를 찍고 계속해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좀 올라가다가 좀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고 애매한 상승을 끝내요. 이렇게 반복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난 정고 여기에 지금 도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때가 어느 쪽 왔다는 거예요. 정고에 도달을 하고 XRP는 혼자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가는 척 하다 빼고 가는 척 하다 빼고 리터스 계속 반복을 하죠. 이더리움의 비트코인이 거의 정고에 이제 도달을 하고,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넘어서 이 횡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때가 온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XRP도 분명히 이번에 24년에 많은 상승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 때가 진짜 몇 개월 안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6월 달부터 뭐 8월 달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상승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0.5달러 있는데, 이게 요번에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10달러 넘어가서 우리가 24년에 바로 에스턴하우스에서 만나서 얘기 나누고 좋죠. 10달러 좋지만, 하지만 이제 좀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면서 잘 할 수 있을지 떨리긴 하지만, 아무튼 약속도 했고, 여러분들과 그 인내의 보상과 이 험난한 이걸 함께 한번 여러분들과 겪어보고 싶기 때문에 할 거지만, 아무튼 제가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 때가 결국에는 올 텐데, 이게 10달러 넘고 20달러 넘고 막 30달러 넘고 막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요번에 수개월 안에 나온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0.5달러였던 게 5달러, 6달러만 가도 엄청난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가도 우리가 지정가 매도해둔 대로 체결이 될 거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탐욕이란 괴물과 여러분들이 잘 싸워 이겨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더 욕심을 내서 나는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팔고 또 막 10달러만 넘게 기다리지 마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통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5달러, 6달러 도달을 했는데, 나는 5달러, 6달러에 만약에 10달러, 5달러, 6달러 많이 팔았는데 만약에 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 높게 비싼 게 못 판 거에 괴로움에 빠지지도 말고,
$5, $6밖에 못 가서 나는 더 높은 거에 가기 때문에 안 팔았어요. 근데 $5, $6 갔다가 또 한 $2, $3까지 또 빠졌어요. 그러다 다시 올라갔어요, 이제. 근데 그 또 6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걸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교라는 감옥에 이제 빠질 수 있어요. 이더리움은 최소 20배, 30배가 올랐는데 20만 원 대비해서 얘는 뭐 지금 $5, $6밖에 못 가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얻어야 되는 건 어떤 거냐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하락 도범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다 나눠서 투자를 하셔서 이미도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리플 XRP의 수익을 못 본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그건 극명하게 갈려요. 왜냐하면 리플 XRP만 안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저 역시도 리플 XRP는 왜 안 오를까라고 제가 늘 생각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는 진짜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파운드 재단, 그 다음에 유로 재단 이런 데들과 하고 실제 은행들, 그 다음에 수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리플사의 그 송금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이미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카카오 해외 송금 뭐 이런 거 뭐 할 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리플사 원천 기술이에요. 근데 실제 크립토 기술 중에 실제 현재 금융 기술의 은행들, 실제 시스템들에 적용을 해서 삶을 바꾸고 있는 코인들이 몇 개가 될까요? 기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진짜는 진짜라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진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속일 수 없는 세상이고 다 숨길 수 없으니까 알려지니까 SEC라는 그 방망이를 이용해서 더 누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를 봤음에도 이 인내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 혼자만 안 오르고 했던지 똑같은 이 패턴이 반복돼서 지금 이제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에 시간만 좀 지나면 그 증명을 이뤄내고 부를 얻게 될 텐데 그때 비교라는 감옥에 절대 빠지지 마라. 그냥 적당히 얻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인내의 시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 어떤 게 좋냐. 투자는 평생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의식만 존재하고 건강만 유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한히 어떤 것에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그 투자 마인드 인문학을 얻은 거잖아요. 이 XRP라는 걸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이더리움도 투자하고 하면서 다 얻었으면 좋았지. 근데 세상에 좋았지라는 그 과거 가정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너무나 많이 이번에 만약에 몇 년 전에 이미 XRP를 엄청난 이더리움처럼 큰 만약에 부를 얻고 더 많이 좋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돈은 독이 있으니까 인내해서 얻은 거긴 하지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했더니 크립토 돈 많이 벌었네?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이 조금 굉장히 탐욕스러워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그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이 인내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고 이제 마침내 증명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얻었을 때 그 비교라는 남들보다 더 나는 조금 더 얻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얻어도 장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얻은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내가 진짜 얻은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걸 여러분들이 진짜 가져야 된다. 제 얘기는 이제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고 비교라는 감옥에 여러분들이 빠지질 않으시기를 꼭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이 과정 자체도 실제로 우리 예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만 모든 우리의 뭐 학업이라든지 뭐 우리의 모든 뭐 사업과 뭐 투자 모든 것들이 실제는 엄청나게 변하지 않는 수많은 똑같은 걸 지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폭발적으로 그 우리의 쌓아온 인내가 보상을 받고 우리의 실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실제 예상은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남들의 성공을 볼 땐 이렇게 성공했을 거라고 하지만 모든 성공은 사실 이래요. 현실은 바닥을 기다가 한순간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자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전기 신호가 그러니까 모든 회로가 연결이 돼 있어야지 전기가 딱 들어왔을 때 끝에 있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99도에 물이 끓어야 마지막에 1%때 그 물이 끓어오르는 거잖아요. 99도까지 이렇게 참아야지. 모든 거는 마지막에 그 끝까지 인내하는 그게 필요하다.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이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트 이제 도미넌스를 좀 살펴보면 도미넌스를 보면 도미넌스 차트가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네 매번 봤으니까 지금 차트가 약간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좀 보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XRP 같은 경우 이제 주봉에서도 이평선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이 예전에 2017년에 모았다가 고무줄은 어떻게 된다? 마지막 한 번 하방 이탈하면 더 쫀쫀하게 모아줘요. 이런 식으로 이격이 벌어져 있던 게 쫙 붙어줬죠. 붙어주고 이제 상승을 해줬던 거예요. 2017년 3월에. 그래도 2017년 12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 안 오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현재 24년에 우리의 그 XRP의 이평선 이격을 좀 살펴보면 이제 많이 모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023년 6월에 100% 상승했을 때 이때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많이 이격이 벌어졌을 때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또 뚫고 올라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지금 장기 그 150주와 200주 그 다음에 100주 녹색 이 100주 지지받아 가고 있죠. 이 단기 9주와 20주 노란색 이런 것들이 지금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이평선들이 장기편 터치해주고 얘네 아래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완벽히 정배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기에 이평선들이 주봉에서조차 일봉은 이미 많이 모였고 주봉에서조차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축과 팽창에 따라서 사업을 잘하면 망하지 않는 코인이라고 하면 결국에 수축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간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리플 XRP가 혼자만 안 오르고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갔던 지난 2번, 3번의 모습들 그 지금 또 똑같이 여기 있다 우리가. 얘네 이미 고점에 이미 거의 도달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올라가고 그때 출발할지 아니면 얘가 미리 이제 출발하면서 같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결국에 이제 거의 때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플 XRP만 투자해서 굉장히 인내의 시간과 거리게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여러분들이 그 후회와 나는 왜 XRP만 투자했을까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던 분들에게 진짜 이제 거의 때가 끝에 왔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를 여러분들 결국에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결국에 이루어지고 나서 절대 여러분들 비교라는 감옥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진짜 얻은 거는 그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의 어떤 가치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과정이 진짜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미네랄 얘기만 한 40분 정도를 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네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건강을 좀 잃어보면서 미네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수개월 동안 공부를 했었어요. 수개월 동안 진짜 미네랄이 뭘까? 나는 왜 몸이 좀 안 좋아졌을까? 이런 제가 그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근데 어떤 병원에서도 원인은 사실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근데 또 만약에 뭐 병이 재발하면 또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발하는 원인은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세상에 인체라는 신비 결국에 우주와 신이라는 존재가 이 몸을 만들어 줬을 텐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근데 이 몸의 구성 요소들은 따지고 보면 뭐 진동이라는 것들과 텅 비어있고 모든 걸 다 그런 쪽으로 결국에 가지만 이 몸이라는 것과 의식이라는 에너지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라는 근원에서 보면 제가 그래서 에너지라고 어제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신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에 태양이 땅을 비춰요. 땅을 비추면 땅에서 어떤 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생물들이 신이 만들어 놓은 생물들이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또 광합성을 하고 땅에 있는 광물들을 뽑아 올려갖고 그 안에 열매를 만들고 또 그 열매들을 벌꿀들이 날아다가 뭐 꽃들 같은 경우를 해서 또 새로운 식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또 그 자라난 식물들을 또 동물들 초식 동물들이 먹고 초식 동물들이 또 육식 동물들이 또 먹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죠. 인간이 또 육식 동물들을 먹고 뭐 이것들이 그 생태계의 그 어떻게 보면은 먹이사슬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의 체계인데 결국에 그래서 왜 인간의 몸이 병에 걸리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원인은 인간의 몸의 근원에 있는 세포에 필요한 무언가를 공급을 안 해주니까 비정상 세포라고 부르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암에 걸린다고 하는 현대 의학계에서 말하는 비정상 세포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보통 뭐 말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제가 요새 최근에 더 공부해서 업데이트한 걸로 보면 비정상 세포와 뭐 기생충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증식을 빨리 해요. 근데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 액상과당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종류들을 좋아해요. 그럼 얘네들이 이거 먹고 비정상 세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 세포가 막 늘어나는 그 신체 환경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인체가 산화돼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요. 산화. 산화는 뭐냐면
미네랄이 몸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면 몸은 알칼리 상태가 돼서 인체의 전기 신호가 다 연결이 돼요. 그럼 전기 신호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 세포들이 경찰들이죠. 인체의 이제 비정상 세포를 때려잡으러 다니는 경찰들이 잘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인체의 알칼리 상태가 높으면 몸이 알칼리화 상태가 돼 있으면.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몸들은 산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미네랄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미네랄 섭취량은 왜 적냐면 옛날의 토양의 그 환경보다 지금의 현대 환경이, 옛날에는 인류의 그 숫자 자체도 작았고 그 재배하는 물건들을 파는 시스템 자체도 그냥 시장에서 그냥 내가 만드는 재배들을 파는데, 지금은 대량 생산해서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매스하게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생산량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땅에서 재배하는 건 다 똑같은데 재배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그 땅이 산화돼 버린 거죠. 토양이 이제 산화가 됐다. 그래서 그 땅이 자체가 알칼리화 되어 있는 좋은 미네랄을 많이 품고 있는 더 이상의 열매나 그 채소라든지 뭔가 과일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뭐다? 같은 사과라도 10년 전 사과 대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10분의 1이다. 옛날 대비 마늘이라도 들어있는 셀레늄이 10분의 1이다. 그러면 같은 양을 먹을 수밖에 없죠. 부피는 똑같으니까. 근데 인류가 먹는 미네랄의 신체 안에 필요한 미네랄의 양은 똑같은데 그 들어오는 게 적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지고 먹거리가 풍부한데도 사람들이 고질병이라는 그 암이라든지 수많은 비정상 알 수 없는 희귀병으로부터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의 탐욕에서 있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 더 많은 제품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실제 안에 있는 알맹이는 작은데 겉만 화려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것들을 사 먹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기득권들 같은 경우는 자기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채소를 재배하고 거기서 자기가 키운 동식물을 먹고 이렇게 가는, 미국의 농장들을 보유한 그 백만장자도 아니죠. 조만장자들이 다 그런 농장들 갖고 있는 이유는 다 그건 거예요. 결국에 고품질의 미네랄의 음식들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뭘 만드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벌레를 이용한 이제 고기를 대체하는 그런 이제 벌레를 이용한 음식물들, 햄버거 패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하는 채소를 만들죠. 그 실내에서 자외선을 쪼여가지고 그냥 굉장히 24시간 재배가 되는 식물 플랜트 공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들이 채소는 맛있게 씹어는 먹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형편없이 작은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기득권들은 어떻게 하냐? 땅에서 좋은 땅을 그러니까 농지를 엄청 많이 사죠. 좋은 농지에서 진짜 고함량된 미네랄 재배된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같은 채소라고 해도 식물형 공장 안에 실내에서 재배된 걸 먹는 사람과 진짜 땅에서 난 걸 먹는 사람으로 굉장히 많이 갈리는 시대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역시도 이제 20, 30대 이제 이런 거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서 제가 이제 미네랄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 정수기 물, 이제 미네랄 다 걸러진 정수기 물만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라는 것이 뭐냐? 사전적 의미로는 광물질이다. 광물질 뭐냐? 마인이 광산이잖아요. 이 단어적 의미로. 그래서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질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태양이나 목령이 죽고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농축된 것들이 바로 미네랄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우주라는 존재에서 굉장히 에너지가 농축돼서 이 에너지를 다시 인간과 식물들, 동식물들이 먹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게 바로 미네랄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미네랄이 신체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비정상 세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나오는 광물질이 미네랄이다. 그래서 먹는 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미네랄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러 질병들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한 두피에 문제가 많았어요. 두피에 막 염증이 나고 또 그랬더니 한의원에 가면 머리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다음에 헤어 두피 클리닉 가면 머리에 염증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계속 해야 된다. 진짜 수천만 원을 갖다가 썼지만 절대 안 났어요. 절대 안 났다가 미네랄을 먹고 그다음에 소금이라든지 미네랄 물을 바꾸고 하니까 샴푸를 뭘 쓰든지 상관없어요. 비누만 써도 그냥 염증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내 인체의 몸이
알카리화되고 산화가 되는 상태가 되면 내 몸이 산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몸이 염증으로 피부로 올라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내 몸이 알카리가 되면 그게 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내 몸이 미네랄 충분히 공급을 해줘서 알카리 상태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 알카리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몸속 체내 전기가 원활하게 돌면서 여러 비정상 세포들을 그 면역 세포들이 때려잡으러 잘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양 심층수나 뭐 알칼리 물을 마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게, 그리고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 부족한 걸 섭취를 해라. 왜냐하면 바다는 뭐 이제 빗물들이 내려서 바다 아래에 있는 수많은 광물들이 녹아서 그 바닷물 안에 엄청난 미네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양 심층수에 칼륨이나 뭐 칼슘 이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잖아요. 미네랄은 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몸에 잘 세포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물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소금을 물에 타서 드셔라. 그래서 제가 눈꽃 소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내 염도가 0.9% 유지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면 수액을 맞잖아요. 그게 소금물이잖아요, 바로. 그냥 소금물만 맞아도 몸이 좋아지는 이유는 그냥 미네랄이 어느 정도 염도가 들어가 있는 그 적정된 그 염도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원리가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수액 맞으러 하는 게 사실 그 수액이 소금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 미네랄 섭취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비타민 CD 같은 경우 좀 챙겨 드시면 좋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미네랄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모든 비정상 세포와 비정상 희귀 질병이라든지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미네랄 부족인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체내에 전기가 많이 쌓여서 그럴 가능성.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뭐 수많은 전기 제품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 제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옆에 있기 때문에 체내 전기가 많이 쌓여요. 스파크 정전기가 몸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집들은 아파트, 주택 다 그 위에 피레침을 딱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래 땅으로 흘려보내는 그 아래 그 봉을 박아놔요. 이 전도 이제 전기가 통하는. 그래서 지구와 그 다음에 인간과 다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개를 맞았을 때 운 좋게 땅을 밟고 있어서 땅으로 빠져나가면 전기 맞아도 사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안 되면 그 전기가 몸에 들어와서 못 빠져나가고 바로 터져서 죽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죽는 거예요. 감전사가 되는 거죠. 근데 땅으로 빠져나가면 살아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 땅하고 인간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공원 가면 어르신들이 어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체내 전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통해서 그 음이온이 몸으로 들어오면서 내 몸에 있는 비정상 세포와 몸을 알카리화 하는데 이 몸의 체내 전기가 지구랑 연결되면서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미네랄과 여러분들이 땅을 밟는 어싱을 가끔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인의 대부분 큰 질병 역시 암 역시 미네랄 부족이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아는 불치병들 대부분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루게릭병 같은 경우도 제가 루게릭병 이제 하시는 유튜버 분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좀 몇 분 있어서 루게릭병이 왜 걸리냐 해외 논문을 몇 개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대부분의 원인 불명 병들은 상당수 많은 것들이 미네랄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력도 없는데 갑자기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 그 마을에서 루게릭병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근데 그게 원인이 궁금해서 그 마을에 공급되는 식수원에서 찾아봤더니 특정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한 그 물이었던 거예요. 그 지하수들을 먹고 자란 마을에서는 루게릭병이 이제 많이 발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루게릭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의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보고 이것도 역시 미네랄 부족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대부분 여러분들 혹시나 모를 제가 말하는 아까 두피 트러블, 그 다음에 등의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대부분 여러 트러블들 대부분이 미네랄 부족인 경우들이 상당 부분 되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어떤 투자 마인드나 돈 버는 기술보다 돈으로 환산해도 100배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제 이야기 흘려듣지 마시고 직접 공부를 좀 해보셔라.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번외 정보로 이 미네랄을 해외에서는 실라짓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요. 인도와 네팔 사이의 히말라야 산맥 암석에서 스며 나오는 까만 천연 물질이죠. 허브예요. 무미오 또는 미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원도 이런 놀러 가보면 백숙인데 그 빨간색 백숙이라 그래서 그 아마 오색약수 이런 물로 만든 그 백숙이 있어요. 빨간색을 띄어요. 그 왜 물이 빨간색이냐면 미네랄이
그 빗물 통해서 광물에 녹아가지고 그 물이 내려온 물이 빨간 물인 거예요. 그게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있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해외 어디 성당 수녀원에 진짜 신비의 생명의 샘물이라 그래서 뭐 불치병 환자들이 거기 줄 서가지고 그 물을 한 컵씩 먹고 그 물을 많이 먹었더니 몸이 좋아지고 이런 믿기 어려운 굉장히 그 치유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 거냐면 그 물 나오는 그 스팟 자체가 빗물은 산성이라고 그랬죠. 그 산성이 광물에 닿으면서 그 광물이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높은 광물이 그 산성 빗물에 닿으면서 그 샘물 나오는 곳에 엄청나게 함량이 높은 알칼리 물이 나오는 거예요. 미네랄 물 자체가 거의 굉장히 높은 함량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몸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원도에도 오색약수 이런 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강원도에 굉장히 걸쭉한 빨간색 물이 있고 이래요. 근데 그거를 먹고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낫고 이러거든요. 근데 고가지만 사실상 그 여러분들 뭐 항암 치료받고 되게 비싼 막 병원에서 불치병 치료받는 거에 훨씬 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그런 좀 상태에 가시면 안 되지만 만약에 가신다라고 하면 이걸 직접 공부해 보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요 정도 얘기는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뭐 히토류, 배터리, 중요한 리튬 이런 거 다 모두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고 전기 배터리를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 리튬 배터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미네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결국에는 다 에너지의 원천인 거예요. 뭐다? 인간 자체도 그냥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거 다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미네랄이 산업에도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나오는 모든 광물이 지구의 상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이 먹이사슬 사이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에 대한 이 진실의 끝에 가다 보면 결국에 코인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리가 지금 WHO에서 팬데믹 조약을 가입하라 그래서 한국의 주권과 뭐 여러 나라 주권들을 다 그 나라의 국민이 어떤 방역 정책을 하고 어떤 주사를 맞고 해야 되는 것조차도 WHO가 정하는 가이드라인대로 하는 게 WHO가 지금 팬데믹 조약입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그게 부결이 됐어요. 근데 연말쯤 또 추진을 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뭘 하나 또 터뜨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살짝 이야기 드렸던 지금 조류독감으로 팬데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류독감으로 검색을 좀 해보면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됐다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빌드업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또 코로나 때처럼 공포감을 주장하고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된 사람이 또 어떤 증상에서 무너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년 전에 코로나 이후에 QR코드를 찍어서 밥을 못 먹게 하고 굉장히 통제할 거다. 그 이후에 또 뭐 원숭이 두창을 할 거다. 몇 번 빌드업 하다가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WHO의 그 팬데믹 조약과 함께 지금 이제 또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조류 독감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권유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부의 말을 진짜 믿어야 될지 진짜 이면의 진실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잘 해보셔라. 그냥 나는 정부가 말하는 건 무조건 다 믿겠다 하시는 분은 그건 존중합니다. 그거는 각자의 삶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 투자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주제 넘게 하고 있지만 제 나름에서는 나름의 하랑 도반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한 사명감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게 불편하시면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시는 판단대로 나는 정부가 지정해놓은 교육 시스템 안에서 난 그게 다 진실이라고 믿는다. 라고 하면 그거대로 행동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현명한 길을 잘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은 아마 6월 달부터 지금 이제 6월이죠. 해서 지금 연말에 대선이 있고 이때까지 좋은 흐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들고 드디어 리플 XRP는 증명의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또 법안 관련된 것도 있고 역시나 리플 XRP, 리플사와 SEC는 합의를 어느 순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을 잘 보내고만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2번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게 2번째가 참 좀 아쉽게 잘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긴 한데 네,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2번 방송하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가 좀
진짜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오늘 하랑 도번 방송에서 한 건데, 부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심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코인 어떻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더 좋지, 여러분들도 일부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얘기도 알아요. 그리고 주변에 제 방송을 듣는 가끔 이제 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또 제 성향상 또 아닌 건 또 아닌 거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고, 제가 채널을 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새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뭐 우주와 신에 대한 얘기와 이런 얘기들도 제가 하잖아요. 근데 일부 불편하신 분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불편하게 해 드렸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제 진심은 제가 어떤 그런 말들 통해서 어떤 사사로운, 제가 뭔가를 판매를 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뭘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셨더라도 제 진심만은 알아주셔서 적당히 여러분들의 그 불편한 마음을 잘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말, 좋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사랑 또반 여러분들 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 목이 좀 쉬었네요. 뿅.